CEO 리포트 8월 4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통해서 수출 및 생산 증가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및 생산도 증가했을까? 인데요. 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0.9% 증가했습니다. 금년 2분기 평균 30%의 증가치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대기업의 증가치인 41.8%와는 격차가 크지만 연속해서 증가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대상 국가별 증가 추이를 보면 베트남의 경우는 34.6%, 일본은 19.6%, 미국은 18.7%, 중국은 8.1%를 기록했으며 업종별로 확인해보면 자동차 부품은 55.6%, 합성수지는 61.5%, 의약품은 무려 116.7%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무적인 소식은요. 소매 판매, 특히 인터넷 판매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중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다소 상승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의 경우 10.7%, 제조업 재고는 0.2% 증가했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3.6% 전년 동월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중소기업 공장 가동률은 71.1%로 지난 4월과 동일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도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그나마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족 친화 기업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의 정울 소장님을 모시고 성과 공유 중소기업 도입, 득인가 실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가족 친화 기업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이 종업원들과 성과를 공유한 기업에 해당이 되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도입이 됐고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 이 인증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본다면 되게 많은 고민에서 나온 걸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문정부에서는 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도입한 이유가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이제 3년째 사업을 18년, 19년, 20년을 운영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그 성과공유 제도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51,275개 법인이 이제 기업이 이제 우리 성과공유 중소기업 제도를 도입했고요. 여기서 일반 제조업이 41.2%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조업 하면은 근로자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근로자 수가 많게 되는데 이런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 성과공유 기업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형을 좀 많이 했느냐도 우리가 좀 궁금할 텐데 일단은 가장 많이 한 게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걸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조 기업에서 성과급을 주는 형태의 성과공유 기업을 한 43.2%가 이제 좀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이 뭐 42, 뭐 우리 사주가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임금 상승과 우리 사주 이 두 가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든가 성과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급여를 올려주는 개념이라면 우리 사주라든가 스탁옵션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복지기금 같은 걸 도입하는 건 이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는 방법들인데 이게 좀 도입하는 이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많이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제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주는 걸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생산성을 올리고 종업원들의 장기 고용을 이제 유지하는 걸로 도입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벤처라든가 이제 의학, 그다음에 뭐 이런 첨단 산업류 같은 경우는 이 스탁옵션 등이라든가 우리사주
이런 형태로 종업원들에게 성과를 공유하고 그로 인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전략들을 좀 많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은 큰 기업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이제 평균 근로자 수는 30.8명이고요. 50인 미만 기업이 전체 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도입한 기업의 85.7%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규모가 커야 근로자 수가 많아야만 적용한다는 편견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도 도입된 기업 수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그 성과급을 주는 형태로 많이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업력이 좀 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아준 상태에서 법인에서 좀 유보된 잉여 자금들이 좀 있어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인증을 받은 기업의 평균 업력은 12.4년, 그리고 7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현금보다는 스탁 옵션을 활용하는 비율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이제 도입된 우리 기업의 현황을 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어떻게 도입을 하는 게 장기 고용과 절세, 그리고 우리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